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오늘은 81번째 썰레발로 산소같이 맑은 청량산 청량사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가족들과 봉화 울진 일대를 여행했습니다. 봉화의 청량산은 경북의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산세가 수려합니다. 최고봉인 870m 장인봉을 비롯하여 800m 내외의 12암봉이 있습니다.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암색들이 오랜 세월 융기풍화 침식되어 다양한 지형으로 만들고 있지요. 이중환의 택리지에 백두대간을 벗어난 4대 명산 중의 하나로 평가받았고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썰레발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름여행 1탄으로 봉화의 천년고찰 청량사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청량산은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산에 있습니다. 663년 신라 문무왕 3년 승려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깎아지른 듯 거대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청량산의 연화봉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이지요. 풍수지리학상 길지 중에 길지라고 꼽히는데 66봉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지요. 청량사는 연꽃의 수술 자리에 위치하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량산에는 옛 선인들이 발자취가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 명필 김생, 태계 이황, 신라말 대학자 고운 채치원, 원효대사, 공민왕, 노국공주 등이지요. 특히 태계 이황은 청량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호를 청량산인으로 짓고 벼슬로 이 산에 머물며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장소가 청량정사이지요. 태계는 도산서원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산이 너무 좋아 오가산, 우리 산이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66봉이란 이름은 태계 이황이 아끼고 사랑한 청량산이 깎아지는 절벽 6개에 또 다른 6개를 더했다는 뜻으로 명명했습니다. 66봉으로 불리운 12개의 봉오리는 웅장하고도 극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낙동강 상류를 가로지르는 청량교를 지나자마자 청량지문이 나옵니다. 쭉 올라가면 왼쪽의 일주문을 지나서 마지막 입석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청량사 가는 산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입석에서 청량사를 바로 가면 30분 정도, 응진전으로 거쳐서 가면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참 올라가 응진전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경사가 가파른 응진전으로 향했습니다. 응진전은 금탑봉 아래에 있습니다. 청량사의 부속 건물로 원효대사가 수도를 위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응진전 뜰 아래로는 청길 낭떠러지입니다. 응진전에는 석가 3존 불상이 있으며 고려말 공민왕이 한건적을 피해 몽진시 노국공주가 심유나한상을 모시고 기도에 정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명 나한전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응진전 뒷 절벽 꼭대기에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는 동풍석이 있습니다. 청량사의 암자로 가장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응진전을 보지 않으면 다 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응진전에서 청량사로 3분 정도 가면 길목에 큰 바위 틈에 총명수라는 샘이 나옵니다. 이 샘은 신라의 문장과 최치원이 어릴 적에 이 물을 먹고 총명해졌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지요. 지금은 오염이 심하여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총명수를 지나 오솔길을 조금 가면 어풍대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풍대는 청량사의 정경 뷰 포인트이지요. 바위에 올라 청량산을 바라보면 한눈에 청량사와 청량산의 기묘한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청량산은 본디 상당히 큰 절로 유리보전이 있는 내청량과 응징전이 있는 외청량으로 나누어집니다. 번성시에는 33개의 부속 건물과 27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책에 의해 많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주불전인 법당은 약사 열애부를 주불로 모셨다는 뜻으로 공민왕이 친필로 쓴 유리보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일명 약사전이라고도 하지요. 약사 열애불은 중생들이 병을 낫게 도움을 주며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 법당에 보자가 들어가면 부처님 외에 양쪽에 다른 부처나 보살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유리보존의 약사 열애불 오른쪽은 문수보살, 왼쪽은 관음보살이 있습니다. 이 약사 열애불은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삼배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다시 조각하여 만든 건칠불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금칠을 했다고 하며 보물 1919호이지요.
일반 대웅전의 경우는 석가모니가 주불이라고 합니다. 청량산은 경사진 지형에 축대를 쌓고 사찰을 조성했습니다. 유리보존 앞 전망 좋은 곳에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청량산을 대표하는 광경으로 정말 탄식이 나오고 기막힌 장면이지요. 그 앞에 3개의 굵은 가지가 뻗은 삼각우성이라고 불려지는 잘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와 5층 석탑, 건너편 충룡봉, 좌측의 금탁봉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듭니다. 원효대사가 청량사를 지을 때 뿔 세 딸린 황소가 제목을 운반했고 중공 하루 전에 생을 다해 그곳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청량사를 창건한 원효대사와 뿔이 3개 달린 사나운 황소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님이 청량사를 창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 하루는 전라렛 마을로 가게 되었지요. 그때 마침 뿔이 3개 달린 소를 몰며 일을 하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스님이 자세히 보니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애를 먹이고 있었기에 농부에게 그 소를 시주하면 어떻겠냐고 하였지요. 농부는 스님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시주를 하였습니다. 고삐를 받아든 스님은 소를 몰고 절로 돌아와 일을 시키니 농부가 시킬 때와는 달리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목재며 건축재료 등 청량사 신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이 삼가구가 운반을 했지요. 중공을 하루 앞둔 날 안타깝게도 열심히 스님을 도왔던 삼가구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고마운 그 소를 위하여 유리보존 앞에 묻어주고 뿔새에 딸린 소의 무덤이라 하여 삼각우총이라고 하였지요. 얼마 후 그 삼각우총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새 뿔 달린 소처럼 가지가 셋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이 소나무를 삼각우송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스님들은 뿔새 딸린 소를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인들의 발자취와 전설이 있는 청량산은 사시사철 땀을 흘려야 갈 수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870m 연화봉 중턱에 있고 경사진 지형에 축대를 쌓고 사찰을 조성하여 경사가 아주 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째 청량산을 다녀왔지요. 아울러 청량산의 명물 해발 800m 자람봉과 선악봉 사이를 잇는 90m의 하늘다리도 갔다 왔습니다. 청량사와 함께 하늘다리까지 산행도 병행하여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